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숫자 1에서부터 5까지 증가하는 숫자를 한 자리에 수정하지 않고 표기를 하고 싶을 때 아시아권에서는 숫자 1을 가로획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씩 획을 더해가며 숫자를 셉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달을 정자를 숫자 5로 사용합니다. 이와 달리 북아메리카와 몇몇의 유럽 국가, 호주 등의 나라들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1부터 5까지를 기록합니다. 또한 이와 다르게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숫자를 표기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부터 3까지의 모양을 통해 네 번째 모양과 다섯 번째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지 유추하여 그림을 그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 25초, 답안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제한 시간 세겠습니다. 25, 24, 23, 22, 21, 20, 19, 18,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마감. 그럼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 그리는 방법을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생물의 다리의 개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다리의 개수는 2개, 강아지의 다리의 개수는 4개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다리의 개수가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개미, 2번 거미, 3번 파리. 제한 시간 10초, 답안 변경 불가능합니다. 숫자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마감. 정답은 2번 거미입니다. 곤충으로 분류되는 1번 개미와 3번 파리는 새쌍, 즉 6개의 다리를 가집니다. 거미는 절지동물문 거미강으로 분류되고 곤충은 절지동물문 곤충강으로 분류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순우리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한자어가 아닌 순우리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근심, 2번 보자기, 3번 배달, 4번 엽서. 제한 시간 10초, 답안 변경 불가능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마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1번 근심이었습니다. 2번 도자기는 한자어로서 질그릇 도자에 자기 자자, 그릇 기자를 사용합니다. 3번 배달은 한자어로서 나눌 배자와 이르다 달자를 사용합니다. 4번 엽서는 한자어로서 임엽과 글 서자를 사용합니다. 근심이 자칫 한자로 느껴지기 좋은
순우리말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함정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나타내는 한국어 단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라면을 끓이다, 전을 부치다 같이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단어 중 외래어가 아닌 한국어 단어를 위와 같이 문장의 예시와 함께 한 가지 제시하십시오. 제한 시간 15초. 단어가 겹칠 경우 답안 변경 가능합니다. 부치다와 끓이다는 답안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숫자 세겠습니다.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마감. 자, 정답 공유합니다. 정답은 네, 굽다, 찌다, 데치다, 삶다, 식히다, 섞다, 부치다 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인간의 눈과 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인간의 눈이 생물학적으로 밤에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는 색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빨강, 2번 노랑, 3번 초록. 제한 시간 10초. 답안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마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3번 초록색이었습니다. 이건 푸르킨의 효과로도 알려져 있고 빛이 없을 때 인간의 눈은 초록, 노랑, 빨강의 순으로 시각적으로 민감합니다. 비상구에 초록색을 사용하는 것과 고속도로 안내 표지판에 초록색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밤에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손가락 지문과 관련된 OX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손가락에 지문이 있는 것처럼 발가락에도 지문이 있다. O 틀리면 X. 제한 시간 10초. 답안 변경 불가능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마감. 네, 맞습니다. 정답은 O. 손가락과 발가락에는 모두 지문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느 기업이 다루는 분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미슐랭 3스타 식당 등으로 유명한 기업 미쉐린이 다루지 않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여행 지도, 2번 버터 제조, 3번 타이어. 제한 시간 10초. 답안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마감. 네, 정답은 2번 버터 제조입니다. 기업 미쉐린은 여행 지도를 펴내기도 하고 타이어 제조 회사로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2번 버터 제조는 인조버터, 마가린과 헷갈리게 하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간의 땀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운동할 때 나오는 땀과 무서울 때, 긴장했을 때, 스트레스 때 나오는 식은땀은 같은 성분의 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제한 시간 10초. 답안 변경 불가능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마감. 네, 모두 맞습니다. 운동할 때 나오는 땀은 에크린샘에서 나오는 땀이고 대부분 맑고 물 같은 땀이라 냄새가 적습니다. 그에 반해 식은땀은 아포크린샘에서 나오는 땀으로서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할 때 나오는 땀과 식은땀은 분비되는 샘이 다르고 발생 원인도 달라서 성분 면에서 다르므로 같은 땀이 아닙니다. 자, 이제 개징어 게임의 끝을 향해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문제부터는 문제에 참고할 수 있게 사진이 올라갑니다. 문제가 조금 더 길어지니 잘 듣고 풀어보십시오. 이번 문제는 한국의 고속도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운행되는 승용차의 너비는 약 1.8m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설계속도 100km/h 이상의 한국의 고속도로 본선에서 적용되는 차로의 최소 너비는 얼마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2.5m, 2번 3.0m, 3번 3.5m. 제한 시간 10초. 답안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3번. 한국교통부에서 지정한 설계속도 100km 이상의 한국고속도로 적정 한계 차로폭은 3.5m입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운행되는 표준 승용차의 너비는 1.8m가 맞습니다만 도로에서는 버스나 트럭 등 대형 차량들도 도로에서 운행이 됩니다. 이런 차량들을 포함해서 차량이 법적으로 등록 가능한 너비는 2.5m입니다. 따라서 최소 도로의 너비는 최소 2.5m를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번 2.5m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설계속도 60km 미만인 구역에서는 3.0의 너비도 가능하나 설계속도가 100km 이상인 구간은 더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5m의 폭을 지키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용차의 너비에 대한 제시는 참가자를 헷갈리게 유도하는 함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태극기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태극기는 가운데 위치하여 음을 의미하는 파란색, 양을 의미하는 빨간색의 태극 문양과 밝음, 순수, 평화를 뜻하는 흰색 바탕, 그리고 모서리들에 위치한 좌측 위부터 우측 아래 순서로 건, 곤, 감, 리,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 곤, 감, 리 순으로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 맞게 짝지어진 번호를 고르십시오. 먼저 보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 불, 흙, 공기. 2번 하늘, 땅, 물, 불. 3번 양, 하늘, 땅. 그럼 제한 시간 10초. 답안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마감. 네. 모두 맞춰주셨군요. 정답은 2번. 건곤감리는 순서대로 하늘, 땅, 물, 불을 뜻합니다. 건곤감리는 가운데 태극 문양의 음양을 중심으로 우주 만물의 조화를 상징하죠. 1번으로 보기로 나온 물, 불, 흙, 공기는 화학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사원소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우리 오래전 선조가 되셔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력을 잘 발휘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과거 선조들의 온돌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사진 2장을 보여드립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천천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이 사용한 온돌은 전통 한옥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조상들이 한반도의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부엌의 아궁이에서 딴 불의 열기가 안방의 바닥까지 전해져 방바닥의 온도를 따뜻하게 높여줬기 때문입니다. 온돌은 부엌에서 요리만 하게 되어도 보일러를 자동으로 틀어놓는 것과 같이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겨울이 겨울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죠. 매우 더운 여름도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운 여름에 부엌에서 요리를 함에 따라 방바닥이 뜨거워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당시 선조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건축학적으로 어떻게 했을지 아이디어를 건축학적으로 혹은 여러분만의 상상으로 아이디어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답안을 내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30초. 답안 변경은 다른 사람과 겹칠 시에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제한 시간 30초 세도록 하겠습니다.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마감. 자, 엠스키님과 최시영님, 그 답변이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분홍기에 흙을 채운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방 방 사이에 벽돌로 막아놓는다. 방금 최시영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원리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찾은 정답이 한 가지 있긴 했지만, 그리고 아마도
예전 한옥에서 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아마도 자연스럽게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아마도 제 세대에 비슷한 사람들은 이 문제가 되게 생소하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럼 선조들이 선택했던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상상을 통한 답안 모두를 정답으로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보여드립니다. 네, 한대 부엌이라 해서 여름에는 마당 등의 한의로 부엌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한대 부엌의 한대는 바깥이란 뜻이고 부엌은 부뚜막이 부엌의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한 대로 무더운 여름철에 부뚜막에 솥을 끓이면 방으로 들어오는 열기를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 부뚜막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상류층 가옥과 중류층 서민들에게서 사용한 재료는 모두 다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맞추신 문제들을 확인하셔서 총합 점수를 기록해 두시고 제가 참가자 여러분들께 점수 확인차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지급은 조금 늦어도 11월까지는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게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게임이 즐거우셨길 바라고 몇 달 뒤 올라올 영상에도 댓글과 좋아요 등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다시 봐보고 싶으신 분이나 문제 관련해서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편하게 메시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